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.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. 황상민의 심리상담소. 황상민의 심리상담소.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요즘과 같이 이렇게 아픈 소식이 많을 때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. 아픔해방의원 원장님, 네네. 아프신 분들을 아픔을 많이 해방시켜 주고 있는 거 맞으시죠? 네네. 아픔해방의원의 도움을 진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아. 하루에 한 움큼씩 약을 네. 먹으면서 이 약 안 먹으면 네네. 내가 더 죽을 것 같고 네. 그런데 먹어도 증상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네네. 근데 계속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저 최근에 또 60대 후반에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대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누군지 알아요. 아, 그냥 그래요?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네, 끝내지. 감리교니까 그래. 이 장로교면 안 그래. 이렇게 또 이야기는 온다고요. 아, 네. 그분이 약을 8가지 종류를 드시고 계셨거든요. 어이구. 근데 이제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 저 29알까지 드시는 분 봤는데 이제 8알 정도면 그 나이 때 약을 선호하시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보약을 그렇게 다양하게 드시나 보죠. 여덟 가지 그분이 이제 종류로. 고혈압 약에다가 고지혈증 약에다가 당뇨 약에다가 어지러움 있다고 어지럼증 약 3가지에다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계셨어요. 소화제도 드시고. 그 약을 드시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증상이 악화되고 최근 1년 동안은 집 밖을 못 나가겠다. 걸을 때 걷다가 넘어져 버릴 것 같고 걷는데 걸음이 잘 안 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갑자기 휙 도는 어지러운 느낌이 난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아니 그런 분이면 다 대학병원에 다니실 네. 텐데 아니 그런데 찌끄트리 아픔 예방 이 동네 병원에 왔다는 말이에요. 네, 그러셨더라고요. 그런데 와가지고 그러면 뭐 어차피 내 이 대학병원에서도 지금 이 8가지 9가지 종류 약으로 치료도 못하지만 그래도 왔다면 치료를 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약 이거 대학병원 가가지고 처방전 받기가 귀찮으니까 이 처방전 주세요 뭐 이런 정도 용도로 왔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그분은 이제 먼저 약을 뭐 먹고 있는지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. 그런데 그렇죠, 진찰을 그렇죠. 해봐도 이건 아무래도 어떤 특정 병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약물 부작용 같다라는 것밖에. 들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혹시 드시는 약을 알려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제 약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보내주셔서 오. 그 이제 약을 다 일일이 검색해가지고 이 약 이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한테 그분과 관련 있는 약물 부작용들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한번 봐보셨으면 한다라고 했어요. 특히나 이제 그게 그분이 검사 결과지도 타 병원에서 했던 걸 다 가져다 주셨거든요. 아니 그렇게 그분이 복용하는 약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네.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는 거는 약사가 해야지. 아니 이 복약 지도는 약사가 하지 의사 선생이 그거를 한다는 거는 아픔 예방 의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은 참 다양한 역할을 하시네요. 네, 맞아요. 근데 네. 저는 제 환자의 불편함을,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찾아서 그게 그래가지고 사실 네. 목사님의 아픔은 하나님이 벌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지금 이 병이 특별히 있었어도 아니고 네. 이 약을 8가지 9가지를 먹어서 다 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겁니다.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. 특히 이제 그 약 자체에 제약회사 설명지를 가지고 다 보여드렸는데 동양인에게 쓰지 말라고 하는 금기약도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고혈압 약을 또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정상혈압이에요. 댁에서도 날마다 재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그 대학병원에 그 대학 교수님 의사 선생님은 이분을 한테 그런 약을 처방을 하는데 병이 그러면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병을 만드는 거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?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의사 선생님께 묻는 걸로.
아, 그래요? 아, 그거는. 저는 왜 이렇게 처방하셨는지 이해도 납득도 안 가기 때문에. 아, 그렇죠, 그리고 그렇죠. 심지어 이제 그 약들의 부작용 중에 지금 당뇨 의심된다고 그 약 주고 계셨는데 당뇨를 유발하는 약들도 다 섞여 있어서 이건 뭔가 싶게 처방이 되고 있어서.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업무가 지금 아. 작동을 하고 있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.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제거하는 용도로만 약을 써버리기 때문에 약들을 동시에 투약했을 때 서로 상호간에 어떤 작용을 하고 의사가 예상하는 약 효과 말고 부작용으로는 어떤 게 있는 것까지 좀 면밀히 살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고 계셔서. 그러면 그 네. 목사님은 나는 당뇨 환자고 고혈압 환자고 고지혈증 환자다 이렇게 네. 믿고 계실 거 아니에요? 믿고 계시고 이제 그 약을 계속 먹는데 이상하게 못 걷겠는 느낌이 나가지고. 목사님이 믿을 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고지혈증도 믿어야 되고 당뇨도 믿어야 되고 믿을 게 너무 많네요. 근데 너무나 참하게 생기셔서 남자분께 이런 표현은 그런데 정말 착하게 생기셨고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하시는 게 제발 낫게 해달라고 하루에 1시간 좀 넘게 기도하시고. 아이고, 그래서 그 기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픔 해방 의원에 오셔가지고 김 원장님의 이 친절한 약 복용 지도도 받고 그리고 그분의 다른 정상이나 이걸 가지고 그분의 아픔에 대한 그러면 나름대로의 진단과 치료를 예. 어떻게 하셨어요? 그래서 이제 그분께 보여드리고 나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금기 약물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고혈압 약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하는 약인데 혈압도 없으시니까 안 썼으면 좋겠고 지금 그 걸을 때 못 걸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걸을 때 몸이 약간 굳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이게 먹는 약 중에 3가지나 파킨슨氏병을 유발하는 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께 혈압약 끊는 거는 무섭다고 하셔서 그 약 빼고 그러면 나머지 약들을 끊었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끊고 오셨거든요. 오, 네. 그렇게 하고 나서 1주, 2주, 3주, 그다음에 이번에 한 달 만에 뵀는데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 어지러움이라든가 잘 못 걷겠는 증상이라든가 갑자기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와, 할렐루야네요. 예, 그리고 이제 그 고혈압에 대해서도 본인은 무섭다고 하셔서 약을 하고 계셔서 그렇다면 약을 절반만 잘라서 드시고 집에서 혈압을 어차피 날마다 재시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때 고혈압 관련해서 정말로 걱정하시는 심장병이 생길 것 같은지 심장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뒤로 혈압이 계속 정상이셔가지고 이번 주에 오셨었거든요. 근데 심장 초음파 하려고 하셨는데 혈압이 아예 다 정상이셔서 고혈압 관련된 심장병을 확인하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심장 초음파 할 돈으로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 드시면 어때요? 라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셨어요. 그럼 그분은 지금 당뇨도 이제 없어진 거고 고혈압도 네. 없어진 거고 뭐 고지혈증도 없어진 거고 다 치료를 하신 거네요? 네, 그리고 약을 안 네, 먹음으로써? 그래서 몸이 좀 좋아져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시게 됐고 그 손주들하고 그 노는 거 좋아하시는데 손주들하고 짜장면, 라면 이런 걸 만들어 드시면서 같이 놀고 계시다가 알려주셨어요. 아픔 해방에서 여러분 치료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? 현대인이 어쩌면 우리 몸에 병을 너무너무 걱정해가지고 병원을 부지런히 가고 의사 선생님을 부지런히 만나가지고 병명을 하사받고 또 거기에 맞는 약을 또 부지런히 먹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 약의 부작용인지 병의 증상인지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많은 현대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기 몸의 감각으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믿음, 또 나의 삶에 대한 믿음,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, 이 믿음의 정체를 확인함으로써 자기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. 이게 아픔 해방 의원의
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서 멈춰져 있던 나에서 나를 더 인식하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어요. 내가 죽을 때까지 노쇠하고 이제 기능이 쇠퇴하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가 아니라요. 죽기 직전까지 나는 성장 발전하는 사람으로. 그러게요, 그러게요. 아,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, 참, 이 김 원장님이 깝깝하고, 진짜, 하늘 위에 있는 어려운 말을 해서, 이 참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저분은 어렵게 표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본인이 하시는 아픔 해방 의원에서 환자를 어떤 마음으로 또 그 환자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한다라는 게 조금 더 생생하게 네. 항심소 이 시청자분들한테 네. 설명을 좀 했다는 생각은 네. 드세요? 의사들이 주는 병명에 낚이지 마세요. 그냥 내가 아픈 그 통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셨으면 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본인이 뭐 아프다는 분들이 오면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거를 제가 옆에서 같이 찾아 그런 이야기 하면요. 저 의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.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아픈 분들은 그냥 아픔 예방에 다 오세요. 제가 다 해방시켜 드릴게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.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? 그 네. 영양제 많이 먹는 거 별로입니까? 영양제 많이 먹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요. 영양이 결핍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서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영양 섭취가 더 큰 문제잖아요. 지금 비만을 가장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영양제를 먹으면 과유불급의 상황이 친다고 이거는 수천 년 전에 다 과유불급이다. 그렇죠. 그래서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그냥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이건 의사가 아닌데도 저 말 맞죠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사실 오메가 영양제를 네. 오메가3 2알, PMS 약 2알, 루테인 2알, 종합 비타민 3알 하루에 총 6알을 먹습니다. 그래, 그분은요, 본인이 소말리아 난민으로 살면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, 조금.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이 그렇게 영양제를 먹으면 진짜 그 영양제가 영양의 효과를 나타내는가라고 한다면 뭐 단백질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해서 마치 열심히 고기를 먹으면 내 몸에 단백질이 늘어나서 내가 건강하게 살 거라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. 다음 박사님, 회의니까, 예. 저는 그 영양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로맨티스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거 드시고 안심된다면 드시라고 하는데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질문을 바꿔서 저에게 영양제 먹냐고 물어보시면 전 안 먹습니다. 네. 자, 오늘 그러면 김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참 열반지에 있는 아픔 해방 의원의 진로에 대한 이 간단한 거를 어렵게 설명하시느라고 오늘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마음 읽기의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하세요. WPI 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.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?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.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.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.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,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샵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하세요. 참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카카오톡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.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
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마음, 정신, 건강,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.